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를 다 마무리했었고요. 그때 각각 비에노 080 구축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쿼터니언 알고리즘으로 3축 회전 각도를 계산했었고, ICM 2060이 6축 센서로 3축 각속도도 구해봤고요. LPS-2HH 기압 센서로 기압 고도까지 계산해봤습니다. 이 기압 센서는 다른 두 센서랑 다르게 출력도 느리고 노이즈도 많기도 하고 바로바로 반응하지도 않아서 다루기 어려운 센서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세 제어할 때는 이 비에노 080이랑 ICM 2060이 두 가지 센서를 사용할 건데, 이 두 센서는 노이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출력 딜레이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또 실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었으니까 이제 맨 나중에 자세 제어할 때 실제 비행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수업에서 설명드렸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세 계산하신 분들은 그래프 같은 걸 이용해서 제 강좌를 한번 노이즈 레벨이나 반응 속도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LPS-2HH 설명드릴 때 50Hz로 출력되는 거를 강의해서 말씀만 드리고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네, 50Hz로 잘 동작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센서 출력 주기 확인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강좌에서 사용할 FC의 전체 시스템 타임라인을 설명드렸는데, 예전에 센서 인터페이스 할 때는 다 SPI로 폴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데이터 주고받고 통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었는데, GPS 같은 경우는 유어트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라서 데이터 수신하는 거는 타임라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MA를 같이 사용을 한다면 수신하고 버퍼에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DMA는 사용하지 않고요. DMA 개념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설명이 복잡해져요. 근데 DMA를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MA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 강의에 ADC랑 DMA를 같이 이용해서 하는 강의가 STM 따라하기 강좌에 있어요. 그래서 DMA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에 설명이 또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하자면 GPS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간은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나중에 데이터가 다 수신돼서 임시 버퍼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다시 원하는 변수에 파싱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시간을 크게 잡아먹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강의 순서 설명을 드린 거에 보시면 GPS의 첫 시간이 M8N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3의 시작이죠. 이번 시간부터 GPS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S가 하나의 시스템이라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건 GPS의 이 수많은 기능 중에 아주 일부분이 될 거고요. GPS로 위도, 경도 정보들을 수신하려면 이 GPS 모듈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GPS가 위도, 경도 정보 외에도 다른 데이터들도 출력을 해주는데, 데이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 강좌 보시고 나서 조금 응용하시면 직접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PS의 첫 시간이고요. 저희가 사용할 유블럭스 M8N GPS로 NMEA라는 프로토콜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 데이터들의 의미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유블럭스에서 제공하는 설정 프로그램인 이 U센터라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PS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 하지만 GPS로 위치 제어하는 거는 본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 할 때는 센서 구동 소스 코드를 다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썼었는데, GPS 할 때는 모두 다 직접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GPS 데이터가 NMEA 프로토콜로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이렇게 수신된 데이터 중에 몇 가지 데이터의 의미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블럭스사에서 제공하는 U센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자사의 GPS 모듈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해주고 또 출력도 해주고 그리고 내부 설정들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터미널 기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데이터가 잘 받아지면 이렇게 오른쪽에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잘 받아져서 위도 경도 정보가 잘 들어오면 이렇게 또 맵상에 점으로 표시도 해주죠. 지금 한국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게 제가 GPS를 지금 창문 밖에 놔둬서 들어오는 거고요. 보통 실내에서 GPS 연결하면 데이터가 이게 터미널 창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긴 하는데 GPS가 안 잡혀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랑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 각각 뭐가 다른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또 저희가 사용할 GPS 모듈은 위성이 안 잡히면 그 GPS 모듈 자체에 빨간색 전원 LED만 켜져 있고요. 위성이 잡혀서 자기 위치를 찾으면 그때부터 주변에 파란색 LED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PS가 잡혔는지 아닌지를 LED 불빛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 수업에서 사용할 GPS는 유블럭스사의 네오 M8N이란 모델이고요. 오차가 10m 정도 되는 일반 GPS 모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GPS가 아니고 GNSS 모듈이고 GPS는 위성의 이름이죠. 그래서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은 GPS, 갈릴레오, 글로나스, 베이도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쓸 모델은 이건데 이 GPS 모듈은 레디투스카이에서 만든 M8N 이 칩셋을 탑재한 모듈입니다. 이렇게 생긴 다른 제조사 거도 많이 있는데 페이크 모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작은 잘 합니다. 이 모듈의 지름은 한 55mm 정도 되고 그리고 패치 안테나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M8N 칩셋이 이 네 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데 레디 투 스카이 모듈은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생긴 모듈은 다 UART랑 iSquareC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해 주고요. 저희는 그 중에 UART로 인터페이스 할 겁니다. 이 iSquareC는 GPS 모듈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시지 출력 방식이 NMEA, UBX, RTC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기본은 NMEA 이 출력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UBX 프로토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UBX 프로토콜만 쓸 건데 어쨌든 이 NMEA 프로토콜이 보통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라서 이 프로토콜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출력 주기가 데이터 시트 상에는 최대 30Hz까지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이 내비게이션 레이트를 사용했을 때의 얘기고요. 저희는 5Hz로 아마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냥 일반 모드로 10Hz까지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데이터 시트 상에는 보통 1Hz로 사용해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좀 느린 것 같으니까 저희는 5Hz로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정은 1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프로그램으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이 uCenter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M8 시리즈 중에 M8P라고 있는데 이건 RTK 방식의 고정밀 GPS고요.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오차 단위가 센티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지금 가격을 찾아보니까 20만원이 넘는 고가라서 바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언젠가는 몇만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되면 한번 써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GPS 모듈이고요. 이 모듈의 뒷면을 보시면 볼트 4개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푸시면 이렇게 보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보드가 들어있고요. 왼쪽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가 메인 칩셋인 네오 M8N 모듈이고 그 외에 IC가 2개가 더 달려 있는데 하나는 HMC 5883 컴퍼스 센서인 것 같고요. 이 초록색은 저도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칩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근데 그냥 추측컨대 플래시 메모리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코인셀 전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이 6핀 커넥터가 달려 있고 여기에 UART랑 iSquareC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드의 윗면인데 이쪽 면을 보시면 우선 이렇게 패치 안테나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고요. 4개 면에 LED가 이렇게 달려 있고 또 여기 LED가 하나 더 있죠. 이 4개 LED는 GPS가 잡혔을 때 파란색 깜빡거리는 그 파란색 LED고요. 이 LED는 전원 들어가면 전원이 켜져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빨간색 LED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넥터의 반대쪽을 보시면 6핀 중에 4개의 핀이 하나의 커넥터에 달려있고
나머지 2개 핀이 또 다른 커넥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FC에 연결할 커넥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선 2가닥만 나와 있는 커넥터는 아이스퀘어식 커넥터인 것 같고, 이 내장된 HMC5883 컴퍼스 센서를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비에노 080이 이미 헤딩 계산을 해주니까 이 커넥터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선 4개짜리 커넥터만 쓸 거고요. 근데 이게 처음 받아보시면 이 6핀짜리 커넥터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5핀 커넥터에 바꿔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6핀 커넥터에 달린 선들을 다 분리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꽂으셔야 되는데, 그때 날카로운 핀셋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선 분리하실 때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옮겨 끼실 때도 반드시 이 순서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순서 잘못되면 동작 안 하거나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 색깔별로 빨간색이 5V, 노란색이 UART RX, 초록색이 TX, 그리고 여기 하나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렇게 옮겨 끼시고 나서 이제 FC에 꽂으시면 될 텐데, 꽂는 위치는 FC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 윗부분에 J4라고 되어 있는 1.27mm 5핀 커넥터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GPS 인터페이스는 UART 4번 채널을 사용할 거고요. STM 입장에서는 이 UART 4번 RX가 C포트 11, TX가 C포트 10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U센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M8M 모듈의 내부 설정 같은 걸 할 건데, 그러려면 이 M8M 모듈이랑 PC랑 서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USB to UART 모듈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또 이 GPS 모듈이랑 USB to UART 모듈이랑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 모듈이 2.54mm 커넥터로 나와 있어서 아마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1.27mm 커넥터라서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GPS 모듈은 FC에다가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계속 GPS를 뺐다 꼈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귀찮을 테니까 이 중간에 FC를 두고 FC를 통해서 PC랑 이 M8M 모듈이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챕터 1에서 이미 디버그 UART로 PC랑 통신할 수 있게 설정을 다 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PC에서 받은 데이터를 FC를 통해서 GPS로 넘겨주면 될 거고, 반대로 GPS에서 받은 데이터를 또 FC를 거쳐서 PC로 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FC가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PC랑 FC가 중간에 STM을 거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디버그 UART로 PC랑 통신하는 거는 이미 UART 6번으로 다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UART 4번으로 GPS랑 통신하는 걸 구현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려면 UART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Ready to Sky GPS 모듈의 UART 초기 설정은 비동기식 모드, 데이터 길이 8비트, 보레이트 9600,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요. 원스탑 비트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프로토콜은 기본 NMEA 방식으로 출력되고요. 이 NMEA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그림 하나를 넣어놨는데, 나중에 CubeMX 설정하고 GPS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소스코드 구현한 후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디버그 UART 설정할 때는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제 CubeMX로 UART 4번 설정하는 걸 할 건데, 앞서 설명드린 이 GPS 모듈 설정대로 똑같이 하면 될 거고요. 수신할 때는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GPS는 나중에 데이터 수신하고 파싱하는 거를 하나씩 다 직접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해두면 다른 데도 써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데이터 파싱하는 거는 특히나 어디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CubeMX 실행하기 전에 먼저 U센터부터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여시고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웹브라우저 창에 www.u-blocks.com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타날 텐데, 여기에 서포트 누르시고요. 이벨루에이션 소프트웨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밑에 4개 중에 맨 왼쪽에 U센터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고 U센터 for 윈도우즈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윈도우즈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OS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되고요.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지는데, 압축 받은 걸 압축 푸시면 설치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ubeMX로 UART 설정하고 인터럽트 코드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폴더 이름을 3-1.m8n pc 인터페이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복사해 주시고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iOS 파일 이름을 같게 바꿔주시고요. 이 파일이랑 이 폴더는 삭제하겠습니다. 네,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먼저 열려있는 프로젝트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은 폴더를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이 폴더죠. 선택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누르시고요. 임포트가 다 됐으면 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큐브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UART 4번을 초기화할 건데 커넥티비티 탭 누르시고 UART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모드는 비동기 모드 에이싱크로너스로 선택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GPS 모듈이랑 통신할 거니까 GPS 모듈의 초기 통신 속도에 맞게 9600으로 설정해 줍니다. 기본으로 선택된 GPIO 핀이 달라요. 저희가 사용하는 핀은 각각 UART 4번 TX가 C포트 10번, RX가 C포트 11번이니까 이대로 바꾸겠습니다. C포트 10번은 여기 있고요. 선택하셔서 UART 4 TX 선택해 주시고 C포트 11번도 UART 4 RX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정하면 UART 4 RX, UART 4 TX 이렇게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블을 바꿀 수 있어요. 우클릭해서 엔터 유저 레이블 선택하시면 이제 레이블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UART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장치랑 통신하는지를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M8N RX4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나중에 코드 생성하면 이대로 디파인돼서 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할게요. 우클릭하시고 이건 TX니까 M8N TX 그리고 UART 4번 채널의 의미인 4를 뒤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VIC 세팅 탭에 오셔서 저희는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니까 이거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오셔서 어드밴스드 세팅에 UART 4번을 LL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Pinout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오셔서 시스템 뷰에 NVIC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제 활성화된 인터럽트들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 UART 4번 잘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큐브MX의 설정권 끝났습니다.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코드 생성이 잘 됐고요. 소스 폴더에 main.c 파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좀 내려서 보시면 UART 4번 초기화 함수가 이렇게 생성되고 호출이 됐죠.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살짝 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대로 9600 bps, 데이터 길이 8비트, 원스톱 비트, 페리티 사용 안 한다.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UART 4번 전역 인터럽트가 또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레이블 이름을 바꾼 거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죠. M8N RX4 핀. 이것도 F3 눌러서 정의가 보시면 define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끝이고, 이제 할 거는 사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별로 없어요. while문에서 할 건 없어서 먼저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주석 막는 거는 컨트롤 누르시고 그 물음표 주석 키를 누르시면 이만큼 블럭이 선택된 블럭이 주석으로 바뀝니다. 해제하는 건 똑같아요. 그 블럭 선택하시고 다시 누르시면 해제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게 이 FC를 통해서 UART 6번으로 받은 데이터를 UART 4번으로 보내주고 반대로 UART 4번으로 받은 데이터를 6번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수신 인터럽트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UART 4번은 전역 인터럽트만 이네이블이 되어 있고 수신 인터럽트를 또 따로 이네이블 해줘야 되는데 그때 디버그 UART 설명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살짝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매개 변수를 UART 4로 바꾸시면 이제 수신 인터럽트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받아지면 수신 인터럽트가 걸리고 이제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이 될 텐데 그 함수는 이 파일에 정의가 돼 있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유아트 6번 인터럽트 코드 생성한 거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유아트 4번 인터럽트 함수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수신 인터럽트가 걸리면 뭔가 해주면 되겠죠.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에 복사해서 먼저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유아트 4로 다 우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USART고 어떤 거는 S가 없는데 이거는 채널에 따라서 동기식 모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SART로 되어 있는 거는 동기식 모드가 되는데 S가 없는 거는 비동기식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됐으면 이제 이 변수들도 UART 4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거 디버그 UART 설명드릴 때 맨 위에서 선언한 전역 변수죠. 자, 이 변수들을 그대로 또 Ctrl C V 하시고 채널 이름을 4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UART 4번으로 데이터가 받아지면 이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오면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될 거고 또 UART 6번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거는 UART 4번에서 받은 데이터를 UART 6번으로 다시 보내주고 또 UART 6번으로 받은 데이터를 다시 UART 4번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이 안에서 그냥 그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보내준 함수는 ll 언더바 트랜스밋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항목이 두 개 나오는데 8로 된 거를 선택하시고요. UART 4번으로 받은 데이터는 UART 6번으로 이제 바이패스해서 다시 전달해줘야 되니까 여기 매개 변수는 6번 채널이 될 거고 데이터는 UART 4번에서 받은 데이터를 UART 6번으로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UART 6번에서 받은 데이터는 UART 4번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저희가 할 코드 작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하고 빌드하면 그러니까 GPS에서 받은 데이터를 PC로 전달해 주는 거고 PC에서 받은 데이터를 GPS로 전달해 주는 코드가 된 거죠. 다 됐으니까 다운로드 먼저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지금 코드 작성한 이 파일들을 먼저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창 뜨면 이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지금 빌드만 완료가 됐고 다운로드가 안 됐네요. 지금 가끔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가끔이 아니고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빌드 해주면 됩니다. 이거 아마 컴파일러의 뭐 버그 같은 것 같은데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이 창 뜨시면 OK 하고 넘어가시고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먼저 실행하기 전에 지금 이게 저희 사용할 GPS 모듈인데 아직 전원은 연결 안 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 이 5핀 커넥터로 옮겨 다룬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옮겨 다루셔야지 제 FC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C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커넥터에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은 한 방향이라서 맞는 방향에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 먼저 전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색 LED가 켜지고요. GPS가 잡히면 이 주변에서 파란색 LED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GPS가 실내라서 안 잡히니까 아마 안 깜빡거릴 겁니다. 그리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바로 GPS가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트할 때는 창문 밖에다가 내놓고 하는데 그래도 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근데 지금은 GPS가 안 잡힌 상태라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잡혀도 뭔가 데이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볼 건데 사용하시는 터미널 프로그램 아무거나 하나 여시고 이건 제가 쓰는 터미널 프로그램이고 이제 컴포트 4번이고요. 이제 이 보레이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926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9600으로 설정했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921600으로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이 UART 6번을 생각해 보시면 PC랑 연결되는 거는 이 디버그 UART 모듈을 통해서 UART 6번으로 통신하는 거라서 PC랑 통신할 때는 지금 이 예전에 디버그 UART 설명드릴 때 설정했던 이 방식, 이 보레이트대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터미널은 PC랑 통신하는 거니까 PC 통신에 맞게 9160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커넥트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로토콜은 NMEA 방식의 프로토콜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초에 한 번씩 이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지금 GPS가 안 잡힌 상태라서 되게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막 들어와요. 딱 봐도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뭐 99 막 이런 숫자만 들어오고. 그래서 GPS가 위성이 안 잡혔을 때 그때도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고, 이 터미널 프로그램 말고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유센터 프로그램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이 압축 파일 하나가 받아졌을 텐데, 이거 압축 푸시면 또 실행 파일 하나 있어요. 이거 설치 파일인데 설치하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컴포트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포트에 포트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그 오른쪽에 이거 선택하시면 이제 보레이트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PC랑 통신하니까 9160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컴4, 이제 제가 사용하는 컴포트입니다. 사용하신 분들마다 다 컴포트가 다를 거예요. 해당하는 컴포트로 맞춰주시면 이제 연결이 지금 된 상태고요. 보시면 뭐 아무 데이터가 여기 안 뜨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버튼이 아마 데이터 뷰 해주는 창을 띄우는 걸 텐데,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 보이지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라서 여기에 그래픽적으로 뭔가 표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오긴 하니까 이게 지금 NMEA 프로토콜 방식으로 들어오는 상태인데, 대체 NMEA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MEA는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의 약자고요. 이건 어떤 단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해군 관련된 단체인 것 같고, 거기서 만든 어떤 그 전자장치끼리 통신하기 위한 규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NMEA 프로토콜의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M8N 모듈은 이 0183 버전을 사용하고요. 0182, 0180 이런 버전도 존재했었고, 최근에도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2000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NMEA 프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있고요. 피지컬 레이어는 전기적인 통신의 규격이고, 예를 들면 유선으로 통신할 거냐 무선으로 할 거냐, 유선이면 몇 볼트 전압으로 통신할 거냐, 통신 거리는 몇 미터까지 보장하느냐, 그리고 통신선의 정기적 규격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걸 정해 놓은 거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이제 이게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데, UART 그 파라미터들이죠. 데이터 길이의 단위,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런 걸 정해 놓은 거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냐, 아스키로 주고받을 거냐, 뭐 바이너리로 받을 거냐, 정보의 구분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통신이라도 다 이런 정의들이 돼 있는데,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했었죠. 가장 흔한 게, 그리고 좀 유명한 게 TCP/IP 통신할 때 OSI 7 레이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NMEA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인 거죠. OSI 같은 경우는 7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각 단계마다 막 정의되어 있는 게 되게 많고 복잡해요. 그걸 다 공부하려면 약간 시간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잡다하게 많이 알고 계시면 그것도 다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라고
기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얕고 넓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뭐 하나 정도는 남들보다 좀 깊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NMEA 프로토콜에는 UART로 비동기식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4800bps에 데이터 길이 8비트, 페리티 사용 안 하고 원스톱 그리고 핸드쉐이크 사용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정의된 규격이다 보니까 기본 통신 속도가 엄청 낮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듈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설정이 다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M8N 모듈은 기본 96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모듈의 설정을 바꾸면 보레이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좀 무의미한 보레이트 통신 속도는 좀 무의미한 정의인 것 같고 그리고 메시지 구조를 보시면 여기 메시지 스트럭처 아스키로 통신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특수 기호들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컴마 같은 경우는 필드 딜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값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뭐 그런 말이고 달러는 스타트 딜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바이트 뭐 그런 개념이고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해석하시면 되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뭐 규격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뭔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UART 통신으로 인터페이스하는 뭐 달러 $GP 뭐뭐뭐로 시작하는 ASCII 데이터로 들어오는 GPS에 관한 정보가 담긴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진 데이터들을 ASCII니까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텍스트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좌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 데이터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위도, 경도 같은 GPS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이 NMEA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키를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영어 위키인데 한국 위키도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약간 설명이 다른데 근데 어쨌든 둘 다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위키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메시지들의 의미가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첨부해 놨는데 이 NMEA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 다 달러 $GP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시작하는 이 메시지 정보들에 따라서 그 뒤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다라는 게 정의가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GP, GGA, GP, GSB, GP, RMC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GP, GGA는 시간, 위도, 경도, 고도, 뭐 위성 개수 같은 정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오고요. GP, GSB는 뭐 모듈이 수신할 수 있는 모든 위성의 정보도 있고 GP, RMC는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추천되는 최소 데이터에서 시간 정보도 있고 뭐 신뢰성, 지금 받은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도 경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속도, 진행 방향, 날짜 그리고 나침반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이 정보는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메시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시려면 또 이 한국 위키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원을 넣고 GPS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해석해 봤더니 처음에 GPS에 전원을 넣으면 가장 먼저 이 초록색 부분의 데이터가 한 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봤더니 이거는 유블럭스 M8M 모듈의 자체 메시지고요. 위도, 경도 같은 GPS 정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네 회사 웹 주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펌웨어 버전의 정보도 들어있고요. 프로토콜 버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토콜 버전은 NMEA 프로토콜이랑은 다른 거고 이따 나중에 유블럭스 자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버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 따라서 프로토콜 메시지 종류가 몇 개 바뀌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이나 혹은 다다음 시간에 데이터 시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위도 경도에 대한 GPS 관련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실제 GPS 정보죠. ASCII 데이터로 들어오고 NMEA 규약을 따릅니다.
그리고 NMEA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봤더니 처음에 달러로 시작하고 뒤에 GP 뭐뭐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돼 있고, 각 데이터들은 이 컴마로 구분된다고 돼 있고, 마지막에 체크썸이 있고, 그리고 줄바꿈으로 한 문장을 완료한다, 뭐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GP 뭐뭐뭐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보시면 지금 GN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GL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GPS가 안 잡힐 때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아까 이거 확인해 봤죠. 그리고 이거는 제 GPS 모듈을 창문 밖에다가 좀 내놓은 후에 위성이 잡혔을 때 받은 데이터를 캡처한 거고, 먼저 보시면 이 RMC 데이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RMC는 추천되는 최소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정보들을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봤더니 먼저 들어온 게 132.648.00이라는 게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컴마 A, 컴마 뭐 이런 숫자, 컴마 N 해서 데이터들이 다 지금 컴마로 구분이 돼 있고, 그 각각 데이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빨간색 숫자는 현재 시간의 그리니치 표준시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있는 A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의미고, 이게 만약에 V였다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잘 안 잡혔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나오는 이 3733.34122가 위도 정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도분초 단위의 그 위도 정보라서 이거를 도 단위로 바꿔서 환산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 환산하시려면 이거를 6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n은 부귀라는 말이고, 그 다음 숫자는 경도고 역시 도분초 단위로 들어오고, 도 단위로 환산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동경이라는 의미의 2고, 그 다음 있는 1.116, 이 보라색 숫자는 진행 방향 속도인데, 저는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뭔가 지금 속도가 찍히고 있죠. 이건 아마 GPS 자체 오차 때문일 겁니다. 이 숫자는 노트 단위의 숫자고요.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려면 1.8을 곱하면 되는데, 했더니 약 2km/h, 그러니까 뭐 거의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컴마 사이에 비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각도 정보가 없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침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숫자는 현재 날짜입니다. 그래서 19년 7월 29일에 받은 데이터고, 그리고 또 뭔가 데이터가 없고, 마지막 A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정보는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별 뒤에 있는 6A가 체크썸인데, 체크썸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에러 검출 코드죠. 그래서 체크썸 계산하는 것도 그 위키에 가보시면 정의가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위도 경도 정보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위도 경도를 구글 맵상에 찍어 봤더니 이렇게, 지금 이거 제 사무실 근처인데 오차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나오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도 제가 나중에 GCS를 설명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상으로 한번 띄워봤어요. 그리고 이 정보 가지고 실제 구글 맵에다가도 띄울 수 있는데, 구글 맵을 하나 먼저 여시고요. 이제 브라우저로 여셔야죠. 구글 맵. 이런 주소가 나타날 텐데, 이 골뱅이 다음에 지우시고 이 숫자를 써 넣으시면 돼요. 먼저 위도부터 37.555687, 126.927646. 여기서 이 단위는 도분초가 아닌 도 단위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시면 그 좌표가 맵상에 표시가 돼요. 뭐 이렇게 X표가 표시되면 좀 좋을 텐데, 어쨌든 여기 근처입니다. 그래서 잘 출력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데이터 중에 지금 RMC 데이터만 확인해 봤고, GGA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GGA 데이터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아까 있는 데이터들 똑같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랑, 그리고 위도 경도 정보 있고, 부기, 동경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영문자 2 다음에 있는 이 숫자 1은
0일 경우 주로 위성이 안 잡힌 경우라고 하고요. 1일 경우는 기본 위성만 사용했을 경우, 이 숫자가 2라면 DGPS를 사용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 04는 좌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위성의 숫자고요. 그래서 4개의 위성을 이용해서 제 이 위도, 경도, 좌표를 계산한 거고, 그리고 10.64는 이건 정확히 의미를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34.2, m까지가 하나의 정보인데 해수면 기준의 고도, 그리고 미터 단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그 기압계 센서 사용할 때 그거랑 비교해 보면 뭐 확인이 될 텐데, 제가 예전에 드론 개발했을 때 GPS에서 나온 고도 정보랑 기압계 고도 정보를 비교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반응 같은 게 조금 다르긴 했는데 거의 패턴은 일치한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고도계를 쓰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압 센서를 이용해서 계산한 고도가 아니고 위성을 이용해서 계산한 고도인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18.3m는 타원체 지구랑 구체 지구의 고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은 뭔가 정보가 없다는 소린데 DGPS를 사용했을 때 뭔가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 GPS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별 4D는 역시 체크섬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이 NMEA 메시지 프로토콜 방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스키로 출력되는데, 사실 아스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데이터 길이가 길고 또 가변적이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라도 데이터 길이가 가변적이라면 파싱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유블럭스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시지 프로토콜인 UBX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데, 이 UBX 프로토콜은 바이너리로 데이터를 출력해줘서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열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데이터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라면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싱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NMEA 방식 프로토콜이 아닌 UBX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려면 이 M8N 내부의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뉴센터를 이용해서 이 설정을 바꿔서 메시지 출력 방식도 바꾸고 뭐 보레이트 같은 것도 바꾸고 했을 때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NMEA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할 프로토콜이 아니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GPS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기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 순서로 넣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